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데이터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적극적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암호화폐 강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이 이번에는 2-3일 안에 암호화폐 조정장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어떤 근거들 제시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꽤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결제 시스템 기업인 베리폰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트페이와 손잡고 미국 리테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건데 시장 상황이 받쳐줬더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로 시세에 반영됐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팀을 이룬 것처럼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행보 계속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라는 리서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유럽에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난린데 차라리 트렌드적인 흐름으로는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카르다노와 협력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던 체인링크가 지난주 비트코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이 진행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고래들의 마인드와 행동은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참 부럽고 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언제 시장이 안정되고 강세장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모로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데이터나 전망들은 참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이 험난한 조정 국면은 언제 끝을 볼 수 있게 되는 걸까?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는 걸까? 이번 생에 볼 수는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라울 팔 리얼비전 그룹 CEO가 그래도 마음 한켠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라울 팔은 네트워크 채택의 거시적인 배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네트워크 채택이 매우 강력한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그 변화를 나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언제 조정이 완료되는지에 대해서는 2-3일 안에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옳다면 우린 가속화된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추론은 10월부터 12월이 우스꽝스럽다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난 여러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이더리움, 비트코인 대비 다른 토큰들의 퍼포먼스를 보는 이유는 우리는 위험 곡선을 더 멀리서 장기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더 비트 가격이 교차하는 시기를 봐야 하는데 이 가격이 0.08BTC까지 상승하면 암호화폐 조정이 끝날 것이다. 0.08을 지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른 보상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라울 팔은 특히 자신은 지금의 조정장을 통해 더 많은 포지션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지난주 하락장에서 다 매수해버려서 지금은 돈이 없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기술적 분석 자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대장들의 퍼포먼스가 괜찮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만큼 과연 2-3일 뒤의 상황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공교롭게도 10월의 시작 지점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결제 시스템 기업으로 꼽히는 베리폰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베리폰은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비트페이와 손잡고 미국 리테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풀 베리폰 CEO는 연말까지 베리폰을 사용하는 미국 리테일 상점과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암호화폐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타코벨을 도치코인으로 결제하고 홀푸드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리폰은 세계 최대 규모의 POS 제조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 카드 단말기 제조회사로 꼽히는 곳인데 이런 기업이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했다라는 것은 암호화폐의 실용적 성격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잡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 투자를 포기하는 것 대신에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이어서 후오비와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이 중국 내 이용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하면서 중국의 규제 환경은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이용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암호화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트레이더들에게는 장외 거래소와 일부 중앙화 거래소 등을 포함해서 여전히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오비 채굴풀에서 무려 10만 BTC가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투데이는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인 인투더블록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후에 후오비 채굴풀에서 10만 BTC 이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무려 42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2017년 12월 말 이후에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투더블록은 후오비 클라이언트들이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으로 옮기기 위해서 출금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탄압으로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홀더들의 스탠스, 어디에 어떻게 방점을 찍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굳건함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가 이번에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80.5%를 점유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지난해부터 올해로 이어진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유통량의 12.3%가 장기 보유자들에 의해서 매집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입량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위한 나름의 조건들은 꽤나 탄탄하게 갖춰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미국이 마치 원팀을 이룬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유럽과 서유럽, 중앙유럽 등 유럽 전역이 전 세계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급부상했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럽에서 직간접적으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세계의 암호화폐 활동의 2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디파이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증가세도 돋보이는데 2020년 7월 14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 6월 463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1,7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 암호화폐 경제국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비트코인의 기저가치가 제로라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스 호킨스 대학의 스티브 한케 교수는 비트코인은 기저가치, 이게 제로인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다. 매우 불안정하고 사기에 취약하며 불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할 정도로 안티 비트코인 스탠스를 견지해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과 상관없이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보 월렛 유저 수가 22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1분에 142명의 유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당 65,437건의 거래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전역에는 현재 199개의 ATM 기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질을 하든 엘살바도르에서는 나름의 사용자층을 튼실하게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카르다노 2021 서밋에서 체인링크와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체인링크 역시 반짝 주목을 받았었는데 센티멘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주 비트코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체인링크를 1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소가 총 공급량의 3.4%인 6,202만 개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4억 5천만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걸 싹 다 쓸어 모아버린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 또 누군가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 이런 프레임을 새삼 떠올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29일은 헝다그룹의 또 다른 채권 만기 이자 지급일입니다. 2024년 만기 달러 채권 이자 4,7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앞서 9월 23일에 지급 실패가 확인되면서 디폴트 우려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국유화 방침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일단 파산이 현실화되면 크든 작든 단기적인 충격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